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10년 연속으로 ROE가 10% 이상인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은 23년 연속 배당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분할 매수를 시작해 봐야 할까요? 과연 어떤 주식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이 있습니다. 잇몸엔 인사돌이 있지요. 맥주 효모 샴푸로 유명한 제품도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회사는 동국제약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에 속해 있는 동국제약은 다른 제약 업종에 비해 PBR이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획기적인 제약이 아니라 꾸준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사돌, 오라메디, 마데카솔 등 유명한 제품으로 각인된 동국제약, 시가총액은 7천억대의 대형 주식입니다. 동국제약은 과연 저평가 주식일까요? 성장하는 회사는 매출이 증가합니다. 동국제약 역시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약 1.7배가량 상승하고 있고 2022년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 주식이지만 영업이익률은 10%에서 15% 사이를 움직이고 있지요. 생각보다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당기순이익이 400억대에서 500억대로 진입했고 이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10년 연속 ROE를 10%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ROE에 대한 정의는 쉽게 검색해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ROE도 좋게 유지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낮은 편입니다. 부채가 적으면 빚으로 인해 망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거기다가 유보율이 높습니다. 이러면 재무 안정성까지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매출액은 상승하고 ROE는 10%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재무 안정성이 높은 주식은 동국제약입니다. 거기다가 국내용 산업에서 벗어나 수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동국제약.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은 국가인데요. 그런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수출 비중이 높아야 하는데 동국제약도 열심히 의약품 수출에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치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요. 동국제약의 현재 주가는 16,000원대입니다. 그런데 외국계 사모펀드가 16,000원대에 동국제약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왜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동국제약의 2019년 저점은 11,000원입니다. 지금 주가는 그보다 높은 16,000원 후반대인데요.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상태라서 외국계 사모펀드가 16,000원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저점이 아직 낮은데 왜 매수했을까요? 재무제표에서 보았듯이 동국제약은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는 주식입니다. ROE도 1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도 동국제약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저 역시 동국제약의 주가는 지금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좋은 주식은 아닌데요. 동국제약은 재무제표를 통해 돈을 잘 버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배당 지급액이 104원에서 160원, 180원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서 배당이 높아지는 것이지 일부러 배당 성향을 높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당을 안 주는 회사들보다는 좋지요. 또한 배당을 23년 연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년, 2년도 아니고 23년 연속 배당 지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노하우가 있고 꾸준한 실적을 증명합니다. 황금거북이의 동국제약 투자노트입니다. 매출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높고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로 각인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다만 배당 성향이 낮은 것은 아쉽고 동국제약은 다른 제약 바이오 주식들보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황금거북이는 별점 7점에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올린 광동제약은 별점이 1점 정도 더 높으며 오늘도 추가 매수를 했지요.
다음은 서원인텍입니다. 서원인텍을 왜 올렸을까요? 혹시 저평가 주식이라서 올린 걸까요? 서원인텍은 IT 전자 부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대비 배당률이 무려 6%가 넘는 고배당 주식인데요. 시가총액은 1000억대로 소형 주식이기도 합니다. 오전 시간 거래량이 1만 주로 비인기 종목 중 하나이지요. 고배당 주식이라 벌써부터 매수 버튼에 손가락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네요. 매출액에 변화가 없다면 미래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 아니란 뜻이죠. 또한 영업이익률이 3%에서 6% 사이로 낮은 편입니다. 고부가가치 IT 기술이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5년 연속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0억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 주식이 5년 연속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줄만 합니다. 아까 동국제약은 ROE가 10년 연속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서원인텍은 10%를 기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서원인텍이 앞서 비교한 동국제약보다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 미만도 아니고 20% 수준입니다. 당좌 비율도 높고 유보율도 높은데요. 이러면 재무 안정성이 높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당장 빚 때문에 망할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죠. 그래서 황금 거북이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저평가 구간일까요?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이기는 하지만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거의 6,000원대에 가까운데 사모펀드가 2020년 8월에 보유 지분을 전부 매도한 단가가 7,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었는데요. 매출액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주식이라는 뜻이고 주가의 흐름이 정체되어 오른쪽으로 기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2019년 저점이 4,000원인데 현재 주가는 약 1.5배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상승에 베팅하나 하락에 베팅하나 둘 다 비슷한 확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서원인텍의 지분을 모두 매도하고 나간 베어링 외국계 기관은 제약 관련 투자를 잘하는 사모펀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지분을 추가로 늘리기도 했지요. 그런 베어링 사모펀드가 2020년 8월에 이미 서원인텍 지분을 매도했다는 것은 미래 성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황금 거북이의 서원인텍 투자 노트입니다. 분명 서원인텍은 고배당 주식이 맞습니다. 또한 시가총액보다 자산가치가 높은 저 PBR 주식이기도 합니다. 재무 안정성이 매우 좋지요. 다만 매출액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도 낮아서 거래량도 낮은 편이죠. 만약 배당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금융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요? 황금 거북이는 별점 5점의 관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급등했던 영보화학입니다. 황금거북이는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영상으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왜 인기 있는 주식 분석을 하지 않을까요? 왜 인기 없는 주식만 자꾸 분석하는 걸까요? 피터 린치는 말했습니다. 인기 주식은 빠르게 상승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요. 그러나 희망과 허공만이 높은 주가를 지탱해주기 때문에 상승할 때처럼 빠르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민하게 처분하지 못하면 이익은 손실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주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황금 거북이가 저평가 배당 주식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평가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